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인 30대 여성이에요. 인간의 불행은 욕심으로부터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열등감, 남을 짓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여유를 없애 불행한 삶으로 이끈다고 말이에요. 저는 사실 지금껏 살면서 남과 타인을 비교해 본 적이 없지만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보다 조금만 못해 보이면 철저하게 깔아뭉개고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뭐든지 나아 보인다 싶으면 바닥에 아주 납작 엎드려 기는 그런 타입의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강약 약강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10년이나 가까운 곳에서 보고 살았으니 얼마나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제 시어머니입니다. 사실 우리 집은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더 솔직히 말하면 전 가난하게 자랐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빠는 제가 어릴 때 현장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때 당시엔 사망보험금이니 산재니 이런 시스템도 열악한 때라 저랑 엄마는 아빠의 죽음 이후 무일푼으로 길거리에 나앉은 거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죠. 초등학교도 간신히 나와 20이 되자마자 결혼을 해 주부로 살았던 저희 엄마가 뭘 할 줄 알았겠어요.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엄마는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라도 해서 하나 있는 딸을 키워내야겠다는 일념하에 돈을 준다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셨죠. 공사장에서 미장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사도우미와 보모일까지 그렇게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저 하나만큼은 본인들처럼 가난하게 살게 하지는 않겠다면서 공부가 최고다를 입에 달고 사셨던 엄마는 악착같이 벌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악착같이 공부했죠. 그리고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었죠. 저는 제가 취직한 후 엄마가 일손을 좀 놓으시길 바랐지만 엄마는 자식에게 짐되는 부모는 못 쓴다 하시며 절대 일을 그만두지 않으시려고 했죠. 그렇게 엄마는 딸이 제 살 길 찾고 독립한 이후에도 평일에는 건물 청소를 하시고 주말에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삶을 유지하셨어요. 혼자 벌어먹고 살기에는 건물 청소일로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물려줄 것 하나 없는 집안에 죽기 전에 딸한테 쌈짓돈이라도 남기고 가야 부모된 도리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런 엄마가 안쓰럽고 미안하고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인 동시에 미련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죠. 사람이 좀 요령 있게 살면 좋을 텐데 하고요. 남들은 적당히 꾀도 써가면서 자기 밥그릇, 자기 살구멍 다 찾아가며 사는데 저희 엄마는 우직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분이셨거든요. 넌 나처럼 살지 말아라. 엄마가 항상 입에 담으시던 말이었어요. 본인처럼 미련하게 살지 말고 꾀도 좀 쓰고 편안하게 살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요. 남자는 잘생기고 착한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네 아빠를 봐라. 그렇게 소처럼 일만 하다가 아무에게도 인정 못 받고 그렇게 됐잖니. 적당히 뻔뻔하고 능력 있는 남자가 최고야. 나쁜 짓 몹쓸 짓만 안 하면 조금 뺀질한 게 낫다. 그리고 능력, 알았지? 너는 예쁘고 똑똑해서 대기업에도 들어갔으니 네 수준 맞는 멋진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다. 엄마는 그렇게 한 많은 자신의 인생을 저에게 투영하시면서 저만큼은 자신처럼 배고프고 가난한 삶을 살지 않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바람대로 저는 제가 신입일 당시 이미 입사 3년 차에 대리직급을 달고 있던 지금의 남편과 사내 연애를 시작했죠. 솔직히 말하면 엄마의 잔소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지만 당시에 남편의 조건 같은 건 안 보고 서로가 좋아서 만났던 것 같아요.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처럼 너무나도 순식간에 서로에게 빠져들었죠. 남편과의 교제가 진지해질 때쯤에서야 남편의 집안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집안이었어요. 물론 재벌들과 비교하면 남편도 평범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언감생심, 저 같은 서민과 비교하기엔 무리였죠. 솔직히 전 결혼 전에도 수많은 고민을 해야 했어요. 엄마는 이 결혼을 쌍수들고 환영하셨지만 조건이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 나는 결혼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 전 그런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자기야, 난 솔직히 모르겠어. 혼수나 예물 같은 거 부모님에게 도움받을 처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모아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은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부모님 생각은 안 해. 자기 부모님이 분명히 반대하실 거야. 나한테 맡겨. 나 못 믿어?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나 믿고 기다려줘 보마. 남편은 좋은 집안에서 모나지 않게 자란 덕분인지 자신감도 넘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한평생 가난에 찌들려 주눅들어 살았던 저와는 정반대였어요. 남편 역시 신중하고 진중한 저의 성격에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고 우리는 서로 상호 보완이 가능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남편은 회사에서 일할 때도 되겠다 싶은 프로젝트는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척척 해내는 사람이었고 덕분에 빠르게 승진해 저와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쯤엔 팀장 직급까지 달고 있었어요. 같은 부서의 사내 연애라고 해서 절 편애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고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평판도 좋았죠. 본인이 호언장담한 것처럼 남편은 결혼 허락을 받아냈어요. 하지만 진짜 걱정해야 할 일들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상견례 전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부터 시어머니가 되실 분께서는 저희 집안 재력이나 부모님의 직업 등등을 꼬치꼬치 캐물으셨고 실망하는 얼굴을 전혀 숨기지 못하셨어요. 시아버지는 감정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근엄하게 앉아 계시다가 시어머니가 경솔하게 내뱉는 말들을 간간히 제지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건 그냥 품위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저를 며느리감으로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아무리 저라도 모를 수가 없었어요. 아휴, 뭐 가난하다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 알았나 뭐? 여보, 적당히 해. 솔직히 수준에 안 맞는 결혼 이거 우리한테만 손해되는 거 아니야? 보미 씨라고 했나? 사는 세계 자체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불행해져. 사람 환경이 비슷하고 보고 들은 것들이 비슷해야 사람들이 공감대도 형성되고 그렇지. 연애할 때야 상대방이 물 마시는 것만 봐도 멋지고 예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 거지. 결혼은 현실이야. 먹는 음식부터 입는 옷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데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야? 여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정도껏 해야지. 기껏 먹이고 입히고 키워서 대기업까지 보내줬더니 어디서 저런 거를 데리고 와서는. 아유, 내 팔자야 진짜. 대충 어떤 시기였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영 저를 맞득잖아 하셨던 시어머니가 횡포를 부리셔서 상견례 자리에도 아버님만 나오셨고 결혼식도 최소한의 하객으로만 했어요. 물론 요즘은 또 스몰 웨딩이 유행이라고 하고 당시에도 제 형편을 생각하면 남편 집안에만 기댈 게 아니라 뭐든지 간소화해서 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했으니 그것 자체는 저도 불만이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가난한 집안의 아버지도 안 계시고 심지어 네 엄마는 또 청소부 같은 자벽군의 파출부일까지 한다며? 혹시라도 우리 집안 쪽 하객 중에 알아보는 사람이라도 있어봐? 나 창피해서 이 집 모임도 못 나가. 엄마 단속 잘해. 알았니?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현타가 왔습니다.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두 사람만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결혼 전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결혼 후에는 얼마나 더 심해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남편은 물론 제 편을 들어주고 저를 보호하려고 애써주었지만, 네, 솔직히 역부족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모나지 않게 자란 사람이라 이날 이때껏 부모님에게 반항 한번 해본 적 없는 모범 아들이었기에 저와 결혼하겠다고 선포한 것 자체가 남편에게는 생애 최초이자 최대의 용기이고 반항이었을 테니까요. 미안해. 내가 힘이 못 되어주네. 그렇게 말하지 마. 자기까지 약한 소리 하면 어떡해. 남편도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세상을 곱게만 보는 남편 성격에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어머니도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줄 거라고 믿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가난하게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산전수전 다 겪어오면서 살았던 저는 세상에 영원히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알면서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요즘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마당에 결혼을 물을 수는 없어 식은 그대로 진행됐고 엄마가 밉보이는 것이 싫었던 저는 무리해서 혼주 관리에 최대한 유명하고 좋은 브랜드의 고급 옷까지 솔직히 저보다 혼주 자리에 앉으실 엄마에게 더 많이 신경을 썼을 거예요. 스드맨이 뭐니 거의 시어머니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셨고 시어머니는 어디든 따라다니시며 남의 돈으로 그렇게 욕심내는 거 아니다 너? 네 주제에 가장 차는 옵션은 바라지도 마. 하시면서 거의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결혼인데 제가 비싼 옵션이라도 고를까봐 엄청 노심초사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결혼은 기어코 성사되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당일에도 신랑 쪽 하객들에게 저희 엄마를 소개시켜주는 등 마는둥하면서 사돈댁은 어떤 집안이냐고 묻는 하객들의 질문에는 얼렁뚱땅 넘어가시면서 대놓고 무안해 주셨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저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지금이라도 엄마 손을 붙들고 식장을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사랑 하나 믿고 하는 결혼, 그게 얼마나 미련한지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혹여라도 제가 이 결혼을 파토낸다면 가장 슬퍼할 것은 엄마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꾹 참았죠. 제가 좋은 집에 시집간다고 평생에 여한이 없다고까지 말하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결혼 후에는 엄마가 일을 좀 쉬엄쉬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엄마는 일손을 절대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일 좀 쉬어가면서 하라는 잔소리하는 제가 없자 더 많은 일을 하시는 듯 했어요. 밤늦게 녹초가 되어 들어오는 엄마의 목소리를 수화기 너머로 들을 때마다 한창 좋아야 할 신혼에 저 역시 근심 걱정만 쌓여갔죠. 엄마, 그러다 진짜 쓰러져. 지금은 나도 없는데 엄마 집안에서 쓰러지면 누가 알아차리고 돌봐줘. 아이고, 보마. 그런 걱정 하덜 말어. 내가 아무렴 너한테 그런 피해를 입히겠니? 내 몸간수 내가 알아서 잘하고 너하고 사돈댁에 피해 안 끼치게 할 테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패 끼칠까봐 안 아프겠다니 무슨 그런 말이 다 있답니까? 엄마는 제가 결혼한 후 신랑과 시댁 눈치를 보는지 전화도 제가 하지 않으면 먼저 하는 법이 없었고 분명히 피곤이 역력한 목소리인데도 괜찮다고만 하니 사돈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어서 딸내미 길을 조금이라도 펴주려고 그렇게 아득바득 버는 게 더 딸의 가슴을 찢어놓는다는 걸 우리 엄마는 모르셨나 봐요. 한평생 소처럼 일만 하시는 분, 그게 엄마였죠. 결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평소에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으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신혼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 내가 네 엄마 단속 잘하라고 했어, 안 했어? 네? 친정엄마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 내가 정말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누누이 내가 아무도 모르게 입단속, 행동단속 잘하라고 했는데 하긴 그렇게 머리가 나쁘고 행동이 금뜨고 멍청하니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만 살지.
어머니! 예? 너 지금 나한테 감히 언성 높이는 거니? 결혼까지 했겠다.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 이렇게 집안 분란 일으켜서 이혼 소리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두둑이 한몫 챙겨 나가는 게 목적이었니? 어머니, 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여기서 왜 이러세요? 적당히 좀 하세요. 옆집 사람들 다 듣겠어요. 남편이 보다 못해 말리고 나서자 어머님은 입을 다무는 듯 하면서도 식은덕대며 화내는 것을 멈추지 못하시더라고요. 겨우 진정된 시어머니에게 차가운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리고 이야기를 들으니 사정은 이랬어요. 모처럼 사교 모임에서 어울리는 사모님들끼리 쇼핑을 가셨는데 글쎄 백화점에서 저희 엄마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허름한 청소부 옷을 입고 바닥 걸레질을 하다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사돈이라고 부르며 아는 척을 했다는 게 시어머니가 이토록 화가 난 원인이었어요. 너희 엄마 알고 거기에 취직했다니? 내가 그 백화점 VIP인 거 알고 그런 거 아니냐고. 내 덕에 좀 편하게 일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야. 어머니, 장모님이 어머니가 거기 백화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어떻게 알고 취직을 하세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좁다지만 내가 진짜 사모님들 다 계시는데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당분간 모임에도 못 나가게 생겼지 뭐야? 저는 엄마가 백화점 청소부로 취직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엄마가 제가 자꾸 일거리를 늘린다고 건강 우려를 하니 아예 새로 취업했다는 말 자체를 안 하셨던 거죠. 정말 이런 공교로운 우연이 어디 있을까요? 엄마가 새로 얻은 일자리가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VIP로 자주 다니는 백화점이었다는 것도 기겁할 일이었지만 하필이면 엄마가 근무하는 시간에 시어머니가 방문하는 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예, 앞으로 다시는 어디서나 보더라도 아는 체 하지 말라고 꼭 네 엄마 교육 똑바로 시켜. 알았니? 이런 일 2번 다시 있으면 나 그때는 정말 참지 않을 테니까. 아니지. 그냥 당장 그 백화점 일 그만두라고 해. 어디서 어떻게 마주쳐서 또 눈치 없이 인사할 줄 알고? 내가 진짜 간이 떨려서 쇼핑도 내 마음대로 못하겠다니까. 진짜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던가. 시어머니는 그렇게 엄포를 놓으시고는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말았어요. 엄마에게 전화해서는 또 뭐라고 해야 할지 감이 안 섰죠. 마음 같아서야 엄마에게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위로를 해주진 못하더라도 시어머니 욕이나 시원하게 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걸 알면 엄마가 또 저와 시댁에 얼마나 미안해할지 안 봐도 비디오였거든요.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 없으면서 남이 자기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괴롭히는 것마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너무 착해서 미련한 사람. 그게 저희 엄마니까요. 이 사연을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대체 엄마를 그렇게까지 속상하게 만들면서 왜 그렇게까지 붙들고 살려고 하느냐? 돈 많은 남자가 그렇게 좋냐? 그렇게 주제와 안 맞는 꿈을 꾸는 속물이니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처음에도 밝혔듯이 저는 남편의 집안이 이렇게 저와 차이가 나는 줄을 처음에는 전혀 몰랐고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는데다가 이 결혼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좋아하셨던 게 엄마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당시만 해도 매일같이 2가지를 저울에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성격에 자기 때문에 딸이 이혼하게 됐다며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 것이 분명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저라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좋아서 버텼겠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의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늘 그렇듯 생뚱맞고 뜬금없이 전화해 당장 집으로 오라고 명령조로 말씀하셨고 불이 나게 준비하고 나가보니 역시나 운전하고 짐꾼 할 사람이 마땅찮아 저를 부르셨던 거더라고요. 평소에는 운전기사나 가정부를 시켜 짐을 들게 하는데 그날은 운전기사는 휴일이었고 가정부는 집안에 제사가 있어 시골에 내려갔다면서요.
뭐 별 수 있겠나 싶어서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백화점 VIP답게 백화점 직원들은 시어머니의 차량이 백화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알아보고 지정석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매장 관리인들까지 나와 어머니가 눈짓 한 번만 하면 척척 알아서 듣고 응대를 다 해주더라고요. 앉아서 턱짓으로만 가리키기만 해도 상품을 대령해서 앞에서 패션쇼까지 보여주면서 말이죠. 저는 옆에 얌전히 시녀처럼 서서 직원들이 들려주는 쇼핑백을 받아드는 일만 하고 있었죠. 상품 상하지 않게 조심히 다뤄. 네 엄마가 가지고 다니는 시정통 장바구니랑은 급이 다른 물건들이니까.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그렇게 들먹거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며 한참을 앉은 자리에서 쇼핑하고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생전 들은 적 없는 하이톤의 목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나 어디론가 달려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회장 사모님,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나긋나긋한 말투에 굽신거리는 태도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몇 번인가 저에게 자랑한 적이 있는 어느 기업의 회장 사모님이 계셨거든요. 물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대대로 돈 있고 권력 있는 집안에서 나고 자란 소위 금수저지만 그 회장 사모님의 집안과 회장님 집안은 다이아 수저라는 수식어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집안인데다가 그 시절에도 대학에 해외 유학까지 다녀오셨을 정도로 똑똑하고 지혜로우신 분. 옛날 시대 여성이면서도 일선 경영에 참여할 정도로 기업인으로서의 능력까지 인정받으신 분. 왕족처럼 타고난 기품이 있으신 분이라면서 시어머니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시던 사모님이 바로 그분이셨던 거죠. 한마디로 시어머니가 동경하고 닮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롤모델, 아니 우상에 가까운 분이셨어요. 어머, 강 사장님 사모님 아니세요? 회장 사모님께서도 쇼핑 나오셨나 봐요. 네, 오늘 날이 참 화사하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산책 나온 김에 생각나서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러봤어요. 백화점 VIP룸을 지나가다 생각나서 들렀다고 하더니 정말 엄청난 분이긴 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뒤에 계신 분은? 저희 며느리예요. 오늘 운전기사랑 가정부가 쉰다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시어머니 자기가 모시겠다고 날 좋은 날 모처럼인데 쇼핑이나 가시자고 굳이 이렇게 날 데리고 오네요. 어머, 며느리 잘 얻으셨네요. 저희 며느리들은 자기들 취미생활 하느라 주말은커녕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요. 어머머, 저희 집안 가풍 자체가 워낙 가정적이고 도란한 분위기를 강조했어요.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알랑거리는 시어머니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나게 째려보는 눈빛으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사모님에게는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매섭게 쏘아붙이시더라고요. 예, 바보처럼 멍청하게 서서 입만 벌리고 뭐 하는 거니? 당장 회장 사모님께 정중하게 인사 안 올려? 안녕하세요. 며느리 되는 김봄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께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주 대단하고 기품 있는 멋진 분이시라고요. 어머, 빈말이라도 너무 고마워요. 나도 반가워요, 봄이 씨. 언제 한번 같이 식사라도 해요. 강 사장님 댁과는 저도 인연이 깊어 교류가 많답니다. 어머, 이렇게 처음 보는 별것 아닌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회장 사모님 인품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시지 않니? 네, 아이 참, 제가 회장인 것도 아닌데 그 회장 사모님 호칭은 부담스러우니 그만두시라니까. 제가 회장 사모님께 예의를 최대한 갖춰야지요. 시어머니의 성화에 저는 별 수 없이 애써 웃으며 맞장구를 쳐드려야 했고 시어머니는 정말 옛날 시대에 태어났다면 진짜 딱 간신배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굴한 몸짓으로 손에 비벼가면서 알랑방귀를 끼어대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전에 저 사모님께서 시아버지의 사업에 큰 액수의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큰 손 투자를 받은 데다가 앞으로도 득을 보려면 더 잘해야 될 테니 일부러 더 오버해서 저러시는 게 아닌가 하고 그냥 속으로만 비웃고 있었죠. 그런데 앞불싸 마침 그날이 또 근무날이었던 저희 엄마가 VIP룸 바로 앞에 복도를 청소하다가 저를 발견하고 마신 겁니다. 회장 사모님께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시겠다며 자리를 비우셨는데 문이 무거워 미처 다 닫히지 않았던 거예요. 어머, 봄이야. 엄마. 그러고 보니 그때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말해봐야 긁어 부스럼이겠다 싶어 엄마에게는 아무 말을 안 했던 게 퍼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시어머니가 또 나중에 무슨 난리를 칠지 상상만 해도 아찔했던 저는 정말 간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네가 여긴 어쩐니? 아니, 사돈어른. 분명히 시어머니가 저에게만 뭐라고 했을 리는 없고 엄마 면전에서도 온갖 망신을 주었을 게 뻔하잖아요. 엄마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아차 싶은 얼굴로 사색이 되셨고 저희 엄마가 아는 척을 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피함과 짜증으로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 사돈이라니? 말 조심하세요. 내가 어떻게 아줌마 사돈이야? 이 아줌마가 나이도 그렇게 안 많아 보이는데 노망이 오나? 여기는 직원 검증 제대로 안 해요? 어떻게 저런 온전치 못한 사람이 VIP실을 오가면서 청소까지 하는 거야? 아니, 애초에 이렇게 아무나 들락거릴 수 있는 VIP실이 어디 있냐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직원들까지 싸잡아 나무라기 시작하셨고 당황한 직원들이 눈치를 주자 저희 엄마는 꾸벅꾸벅 사돈과 새파랗게 젊은 백화점 직원들에게 90도로 인사하며 사과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됐어요. 당장 여기서 나가요. 아유, 냄새나는 걸레 들고 와서 뭐 하는 짓이람? 직원 교육 똑바로 좀 시켜요. 백화점 이름에 먹칠하기 싫으면 청소 용역도 제대로 된 인간을 써야 할 거 아니야. 저희 엄마는 거의 도망치듯이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VIP룸을 나가셨어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던 저는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싶었죠. 하지만 백화점 직원들과 그 사모님이 듣는 앞에서 이야기했다가는 또 무슨 사달이 날지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댁에 모셔다 드리는 길에 차 안에서 이야기하자고 생각했어요. 집에 가면 남편한테도 오늘 일은 꼭 이야기하고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횡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나간 이후에도 분이 안 풀리는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한참 씩씩거리던 시어머니가 가타부타 말도 없이 VIP룸을 박차고 나가셨고 너무나도 예감이 안 좋았던 저 역시 짐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갔죠. 나이도 드신 분이 발이 어찌나 빠른지 곧바로 쫓아갔는데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한참의 복도를 서성이며 헤매는데 사람들이 화장실 앞에 모여서 웅성거리는 게 보였고 저는 정말 득달같이 사람들이 모인 곳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뺨을 부여잡고 서럽게 흐느끼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이 미친 여편네야. 머리가 나쁘고 눈치까지 없으면 말귀라도 잘 알아먹어야지. 내가 다시 나는 체 하지 말라고 전에 말했어 안 했어? 아유, 내가 정말 미쳐. 어디서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굴러들어와서 내 품위를 다 떨어뜨리고 있는 거야. 니 딸년이 말 안 하디? 여기 일 당장 그만두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꺼지라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참고 견딘 시집살이 결혼 생활이었는데 엄마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걸 보면서 더 참을 이유가 없었죠. 천박한 건 당신이겠지? 뭐야? 모녀가 쌍으로 미쳐돌았나? 그래, 미쳐돌았다 왜. 내가 못 먹고 못 살고 못 배우고 살았어도 내 부모 귀한 줄은 아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를 있던 취급을 하고도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아이고, 이게 이제 아주 더러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더럽고 천박하고 못 배워먹은 게 누군데 감히 누구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려. 평생 남한테 피해 한 번 안 주고 어질고 착하게만 살아온 우리 엄마 모욕하는 거 더는 못 참아. 뭐? 이혼? 그래, 이혼 같은 거 100번이라도 더 해준다고. 아줌마 아들한테 전해. 재산? 그딴 거 난 다 필요 없으니까 이혼하겠다고 해. 이것들이 진짜 쌍으로 니들 오늘 제사를 치르고 싶어 한장했구나. 저는 엄마를 데리고 곧바로 화장실에 빠져나왔고 시어머니는 씩씩대면서 팔까지 걷어붙이고 이번엔 제 머리끄댕이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나와 쫓아오기 시작하셨죠. 일단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찰나 갑자기 뒤에서 경호원으로 보이는 복장의 여성 2분이 나타나 시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우, 이건 또 뭐야? 안 비켜? 아우, 요즘 이 백화점급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VIP도 몰라보고 당장 비키지 못해? 급이 떨어지는 건 강 사장 사모님이네요. 그렇게 차분하게 말하며 인파를 헤치고 나타난 것은 바로 회장 사모님이셨습니다. 그 난리가 났을 때 화장실에 계셨던 모양인지 경호원에게 물에 적신 손수건을 받아 우아하게 손을 닦으며 앞으로 나오신 사모님은 갑자기 꾸벅 저희 엄마를 향해 공손하게 손을 모아 인사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장면에 입을 떡 벌린 채 경악했고 저 역시 이해 못할 상황에 눈만 끔뻑이며 쳐다보고 있었죠. 안 그래도 오늘 한번 찾아뵈려고 백화점에 들른 거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이고, 사모님,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는데 청소부한테 고개를 숙이시다니요. 생명의 은인이신데 제가 만나 뵐 때마다 큰 절을 올려도 부족하지요. 회장 사모님은 넋이 나간 시어머니를 향해 차분하게 입을 여셨어요. 엄마가 막 여기서 일을 시작하게 된 지 얼마 안 된 몇 달 전 사모님께서 화장실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저희 엄마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해요. 화장실 칸은 안으로 잠겨 있었고 경호원들은 밖에서 대기 중이었던지라 사모님에게 일이 생긴 걸 모르고 있었고 청소 중 우연히 바닥을 보았다가 사람이 쓰러진 것을 발견한 저희 엄마가 기지를 발휘해 변기를 밟고 칸을 넘어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해 제때 119가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고 호흡곤란으로 몇 분만 늦었어도 산소 부족으로 인해 뇌 손상이 올 수 있었던 상황이라 엄마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이 났을 것을 엄마가 살려준 것이라며 사모님은 거듭 엄마에게 감사를 표하셨죠. 그 후 몇 번이나 봄이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약소하기나마 사례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도통받지를 않으셔서 오늘도 그 문제로 뵈러 오는 길이었답니다. 아이고, 약소하다니요. 저같이 청소일이나 하는 서민한테는 너무 큰 돈이에요, 사모님.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억만금인데 충분할까요? 그렇게 거듭 엄마에게 감사를 전하던 사모님은 천천히 시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리셨죠. 제가 화장실 안에서 다 듣고 있었던 것은 미처 모르셨겠지요, 강 사모님? 어머, 회장 사모님, 이거는 제가 설명을 다.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쉽지 돈이 아쉬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고로 회장님이나 저나 돈이 아닌 사람에 투자한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라 투자를 결정할 때는 오너의 인품과 신뢰성을 먼저 판단한 후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배워온 바 두 분께서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들이라 생각하여 제가 투자를 결정한 건데 사모님의 본색을 제가 알아버렸으니 이 투자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모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큰일을 개인 감정에 따라 결정하시면 저희 바깥 사람도 개인 감정이라니요? 이분이 그날 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애초에 투자 자체가 무산되었을 거라는 점은
미처 생각 못 하시는 거지요? 투자 계약 조항에 갑이 투자금 회수를 요청할 시에는 을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댁의 바깥어른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 전 이만 실례하지요. 사모님, 저와 함께 점심이나 하러 가시죠. 못들합니까? 사모님과 따님을 어서 모시지 않고. 그렇게 사모님은 저와 엄마를 데리고 백화점을 나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극진한 식사를 대접하셨고, 단호하게 예고했던 것처럼 거액의 투자금을 한꺼번에 회수해 가셨습니다. 당시 시아버지께서는 사모님의 거액 투자를 믿고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기 시작했던지라 갑자기 거액의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벌려놓은 일의 규모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휘청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서야 아차 싶었던 모양인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까지 대동해 저희 엄마를 찾아와 싹싹 비셨죠. 아이고 사돈,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고 주제를 알고 살게요. 제발 회장 사모님께 투자 회수하기로 했던 것 그거 좀 물려달라고 해주세요. 네?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사돈 사위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예?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라면서 시부모님과 선을 딱 그었고, 마음 약한 저희 엄마가 사모님께 슬쩍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이미 결정난 사안이라면서 그쪽에서 말한 대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지만 사람 말 한마디에 그 큰 돈이 오고 가는 것이 마음대로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체들에서 투자자인 저를 어찌 생각할까요? 아무리 사모님께서 말씀하셔도 사업은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단칼에 거절하셨다고 해요. 2년이 더 지난 지금 그때의 자금난에 메우지 못한 시아버지는 결국 계열사를 거의 다 처분하고 뼈대만 간신히 남은 사업체를 붙들고 매달리고 계셨고, 엄청난 고액의 채권 추심에 시달리고 계시는지라 이제는 시어머니가 청소부 일을 해야 할 판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막노동이라며 무시했던 그 일을 말이죠. 시어머니의 만행을 다 알게 된 남편 역시 일개 월급쟁이인 자신이 해줄 일은 없다는 식으로 선을 긋고 나섰고, 엄마는 사모님 덕분에 다른 여러 아르바이트는 다 그만두시고 사모님의 남편께서 운영하시는 회사, 그러니까 기업 중에 탄탄한 기업인 구내식당에서 매우 높은 연봉과 편의를 다 봐준 조건으로 일할 수 있게 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소처럼 미련하고 우직하기만 하다고 손가락질했던 저희 엄마. 정말 한평생 소처럼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보답을 이제야 받으시는 것 같아 제가 다 행복합니다. 사모님께서는 이 은혜 죽는 날까지 갚겠다고 하시면서 매 주말마다 엄마께 식사를 대접하고 가끔 선물도 드리고 계세요. 돈을 받지 않으시니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면서요. 딸인 저에게도 계속 연락하셔서 함께 만나자고 권해주시지만 과욕은 금물이라는 생각에 저는 한사코 거절만 하고 있어요. 과욕으로 인해 망가지는 인생이라 꼭 누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남에게 금전적으로는 베풀지 못해도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밤이네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